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합 설립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비업체 엘림토피아의 주재욱 이사이며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엘림토피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엘림토피아 정비업체는 25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29개 사업장에서 4만 세대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 및 재무 상태로서 도시정비 업계에서는 최상위권에 드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주식회사 엘림토피아 유기열 대표님을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열 대표님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전공하시고 대기업에서 재건축 근무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약 30년간 도시정비 사업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건축부문 특급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며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림토피아의 유기열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이 봄날 오후에 우리 수정아파트 주민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에서 몇 분 축사를 하셨는데 우리 수정아파트가 1976년도에 준공이 됐죠. 준공 당시에는 신흥부촌인 여의도이고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도 최고의 아파트로 불리워졌을 것인데 이제 준공한 지 51년 차가 돼서 주차 문제도 어렵고 설비도 노후화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준비를 진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안전진단이 났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작년 5월에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의도 수정아파트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드릴 순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절차, 그 다음에 우리 수정아파트의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조합 설립 구성 절차,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전체 추진 절차인데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일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구체적인 부분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재건축 추진 절차 전체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작게는 몇백 세대, 많게는 수천 세대를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 짓는 것처럼 땅 사서 바로 건축허가 받고 집 지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돼야 됩니다. 도로, 공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가장 중요한 층수, 용적률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비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비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추진 주체를 결정해야죠. 과거에는 통상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절차,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가겠다고 주민분들이 74%가 동의를 해서 그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이
이 조합 설립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을 해야 될 어떤 단체가 준비 단체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그거를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우리는 그 추진위원회를 대신할 어떤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주민협의체라고 그럽니다. 주민협의체는 추진위원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에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합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합 설립이 75% 동의였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70% 동의만 있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에서 조합 정관, 그 다음에 선거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창립총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한 다음에 주민 동의서 아까 70% 필요하다 그랬죠. 그 동의서를 70% 이상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조합 설립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합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합은 사업 시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등기를 하고 이제 본격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우리 구역의 그 수장 아파트는 용적률이 504%, 층수는 49층이 1차적으로 정비 계획인데 정비 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심의라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건축심의 따로 받고 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설계, 재해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 다 따로 8개를 따로 받았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 8개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심의라고 그럽니다. 이 통합심의가 끝나면 이 통합심의 결과는 통합심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뼈대, 외관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관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건물에다가 피와 살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철근은 어느 정도 강도, 콘크리트 강도, 철근은 몇 가닥 할 거며 각종 설비들을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업시행 도서라고 그럽니다. 그 사업시행 도서를 다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동의서와 함께 설계 도서를 구청에 제출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땅 파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그게 바로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사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분담금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24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35평 들어갈 때 얼마인지 또는 48평 아파트 들어갈 때 얼마인지 우리 48평 아파트 소유자분들께서 각각 각 평형별로 들어갈 때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먼저 조합원분들한테 계략적으로 우리의 평가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평가 금액하고 권리가액을 통지를 하고 각 아파트 들어갈 때, 각 평형의 아파트 들어갈 때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통지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를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면 그 신청 결과를 토대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러고 이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그 관리처분 계획서하고 조합원 동의율 이런 것들 전부 다 망라해서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 그 기간이 얼마만큼
이제 단축될지 그때 많이 결정이 됩니다. 신속하게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비가 어마어마한 이주비가 이제 풀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금융병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사 가는 순간 그 전에도 사업의 그 재건축 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사를 나가게 되면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빨리 신속하게 나가야 되고 나간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철거하는데 3개월에서 뭐 5개월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시공사에서 철거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면 철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바로 옆에 수정아파트 근처에 여러 가지 학교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성면 그 조사도 하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8개월 정도 철거 기간이 있고 철거가 끝나면 착공을 하고 착공한 이후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년에서 4년 반, 우리가 지금 49층이라고 가정할 때 4년에서 4년 반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되면 바로 이전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전 고시는 우리의 등기가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고시가 되면 바로 등기가 나오고 그 이전 고시 이후에 1년 이내에 조합은 해산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조합들이 오랫동안 해산을 안 해서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됐는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정확하게 이전 고시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하라고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머지 잔물을 처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계략의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공공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추진위원회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꼭 구청에서 공공지원 제도를 통해서 저희 같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뽑아서 그 업체가 추진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조합 직접 설립을 돕든지 이렇게 했는데 작년 여름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구청에서 또 비용을 들여서 공공지원 제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 직접 설립도 주민들이 요청하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공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추진위 구성하거나 조합 직접 설립 구성하는데 저희 같은 용역업체한테 주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몇 억씩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규모가 꽤 크지, 시범보다는 좀 작지요. 한 329명 정도의 우리 규모의 아파트도 몇 억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용역비를 서울시 절반, 크게 봐서 서울시 절반, 구청 절반 돈을 대고 공공지원 제도를, 공공지원 용역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구성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외부 협력업체들의 돈을 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거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차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도 돈을 대여를 해줍니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약 4% 금리로 비용을 대여를 해줍니다. 빌려줍니다. 이처럼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구성하거나 하기 위해서 초기에 용역비를 무상으로 구청 또는 시청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돈도 저리로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공공지원 제도인데 대신에 이런 돈을 서울시와 구청이 지원하는 대신에 사업은 투명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를 뽑거나 설계업체, 정비업체를 뽑을 때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뽑아야 됩니다. 각종 절차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화를 할 때도 선거관리 규정도 공정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규정, 그다음에 돈을 쓸 때 예산 집행할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회계 규정, 각종 업무 규정, 이런 것들을 규정을 정해서 이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에서 하는 공공지원 제도가 사업을 신속하게 하게끔 위해서 지원도 하지만 때때로는 정확한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정을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공공지원 제도는 공공재건축이 아닙니다.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공공지원 제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서울시와 구청에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지원하는데 대신에 각종 기준을 서울시 기준을 따르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공지원 제도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LH나 SH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공공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업 시행자가 LH나 SH가 되는 것이고, 그때 재건축은 공공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기여가 많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좀 더 많든지 각종 공공시설이 좀 더 들어갑니다. 도로도 좀 더 내놔야 되고 녹지도 좀 더 조성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용적률을 좀 더 올려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공공재건축은 그냥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을 종상향을 해줍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근데 우리 여의도 수정은 이미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종상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종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재건축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재건축을 할 필요도 없고 공공재건축도 아니다. 그냥 공공지원 제도에 따라서 사업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하는 조합 방식의 재건축이나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나 공공기여 부분은 똑같습니다. 임대주택 짓고 일부 우리 서울투자진흥재단 일부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것은 사업 방식이 조합 방식이든 신탁이든 같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조합 설립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조합 직접 설립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죠. 이거 구청이나 시청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동의서를 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동의서를 냈고, 제가 오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이미 74% 동의했다고 봤는데 329명 중에서 243명의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조합 직접 설립에 동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절차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조합 직접 설립은 추진위 구성하는 것보다 사업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더 단축이 되고, 그만큼 운영 기간이 추진위원회 운영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또 몇 달이나 1년, 2년을 더 운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 비용도 운영비가 상당 부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단축이 되고 사업 비용도 단축이 된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하게 되면. 그런데 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안 하고 추진위로 갈까요? 그거는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공지원제도도 저희가 뭐 10여 군 이상 해서 어떤 때는 추진위 구성을, 대부분은 추진위 구성이죠. 또 하고 조합 직접 설립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짧은 기간에 조합 직접 설립을 했는데, 왜 추진위로 가느냐. 공공지원 용역을 하더라도 왜 추진위로 가는 경우가 많냐면,
우리 재건축 사업 하려면 항상 앞단에서 그 추진준비위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승인 받기 전에 준비위원회. 초기부터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단체가. 그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냥 신속하게 먼저 추진위 구성하고 먼저 추진 주체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그래서 추진위 방식으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부담도 훨씬 적고 사업 추진 속도도 더 빠를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좀 현장 분위기가 좀 일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위 대신에 조합을 설립하는 단체, 직접 설립 주민협의체라고 그러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한 분하고 부위원장 한 분, 그 다음에 협의체 위원을 뽑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부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은 원래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위원도 구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조합 직접 설립을 하는 구역에, 아파트나 재개발 구역에 그 위원은 대부분 구청에서 직접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수정은 이 부위원장만이 아니고 위원마저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구청에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수정은 부위원장만이 아니고 위원도 직접 선출을 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략의 추진 절차하고 조합 설립 협의체 구성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란 말도 하고 조합원이란 말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권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 조금씩 개념이 다릅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및 우리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즉 아파트 우리 소유자들입니다. 조합원은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 조합원이라는 말 붙었으니까 조합 설립된 이후에 이제 조합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신 분들만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분들만 조합원이고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은 분도 조합원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꼭 동의한 분들만 조합원이다. 그래서 총회 참석하시려고 그러면 동의를 해야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총회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동의하신 분들만 총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은 이 토지 등 소유자이면서 동의한 분들인데 하나 더 붙습니다. 옵션이. 세대당 한 명입니다. 세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 부부가 따로따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 부부는 따로따로 토지 등 소유자이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조합원입니다. 한 분만. 그래서 이 분양 대상 자격, 즉 입주권, 통상 우리가 뭐 분양권 또는 입주권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식으로 법적으로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아파트 돈 주고 샀을 때 그건 분양권이라고 그러고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입주권인데 이제 분양 대상이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 분양 대상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데 쉽게 말해서 조합원이다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은 분양권이 있다. 입주권이 있다. 분양 자격이 있다. 그런데 세대당 한 명이다는 겁니다. 세대당 한 명만 분양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아들이 가지고 있다. 갑을병. 이런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투표권 3개 있어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또는 조합장 선거할 때까지는 이게 3명으로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탁 나면 그때부터는 1명
조합원은 한 명이다. 투표권 한 장만 나갑니다. 분양도 한 분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A, B, A가 C와 있고 A, B, C가 따로따로 갖고 있다. 근데 이 같은 부부나 자식과 그런 관계가 아닌 한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가물병, 토지 등 소유자가 3명이고 조합원도 3명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아파트가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들 부부가 같이 갖고 있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니까 등기부등본을 굉장히 계속 이제 저희가 조사하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 자격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면 요즘 세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의 70% 이상이 부부 공유입니다. 부부 공유. 대부분인데 이제 그 부부가 공유하고 있지 않고 남편이 하나 갖고 있고 여유가 있어서 부인이 하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갖고 있고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미리 하나를 딱 증여를 해서 갖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명 했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분양권이 하나만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분양 입주권이 하나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가족이 혹시라도 2개, 3개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 금액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사는 이유가 재건축 입주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거 팔아도 그렇게 비싼 가격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나기 전에 한 세대가 여러 아파트 갖고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전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의도 수정 아파트는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되는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쭉 이제 그동안의 경과가 쭉 나오는데 작년에 중요한 거 작년 5월 22일 날 정비계획 결정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고 오늘 설명회를 하면 이제 쭉 가서 저희들이 뒤에 가면 이제 구체적인 일정 설명드릴 겁니다. 가능한 8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청에 제시됐고 원래 공공지원 용역 기간은 내년 2월 달까지입니다. 저희 2월 달까지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역에서 조합 직접 설립도 해봤고 공공지원 용역도 저희가 다른 현장에서 숱하게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4,700명이 되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공공지원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 4일 만에 4,700명 중에서 그건 추진위 구성이니까 과반만 받으면 되거든요. 4일 만에 동의서 걷어서 그 다음날 추진위 신청했고 한 달 이내에 추진위 승인 받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사업 추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의도 수정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금방 사업할 수 있습니다. 8월 이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주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동의서를 신속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현황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4,700평 정도 대략 면적이 4,700명이고 현재 329세대이죠. 현재 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는 지금 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아파트만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만 우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용적률은 504%, 층수는 49층, 계략에 지금 설계 나온 걸 보면 498세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이 61세대, 조합원이 우리가 329명이니까 일반 분양이 약 108세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오피스텔이 약 4,376평, 상가가 4,000평이 듭니다. 오피스텔이 4,376평이면 약 25평 정도 우리가 오피스텔을 25평짜리 짓는다. 그 분양을 한다. 아파트 개념의 25평입니다. 그러면 약 100세대 정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108세대, 오피스텔 약 100세대,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이 다른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이제 왜냐하면은 뭐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상업적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좀 많이 받아서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데 일부 일정은 조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단축되거나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선임한다 그랬죠. 부위원장을 우리가 뽑습니다. 부위원장 뽑는데 자격 요건은 현재 피선출일 현재 구역 안에서 3년 이내,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수정아파트를 5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부위원장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많은 분이 부위원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위원장은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 임원이 저런 구조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보면 조합의 임원으로 입후보하려고 조합의 임원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에 굉장히 큰 사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조합장 나선 분이 10,000분의 1 부인이 가지고 있는데 남편분이 10,000분의 1 가지고 조합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 정책하고 막 충돌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에서 입후보는 할 수 있지만 지분이 많은 사람만 조합이사가 될 수 있다. 대표자로 선임이 된 분, 지분이 가장 많은 분 중에서 또 대표자로 그분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등록 요건은 토지등 소유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은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A 부위원장 추천서를 써줬는데 또 다른 부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나와서 추천서 써달라고 해서 B 부위원장 후보한테도 추천서 써주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거 다 이제 걸러냅니다. 그래서 중복 추천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아래쪽은 뒤에 또 별도로 나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 입후보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미성년자 안 되고 옛날에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법 표현이 바뀌었죠. 피성년 후견인, 한정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분들 파산 선고 받으신 분,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 그런 분들이거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또는 집행이 끝났다 하더라도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신 분들도 입후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도 다른 데는 구청에서 선임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 선거한다고 그랬죠. 총 20인인데 부위원장 1명 앞에 먼저 선출하는 분 하나 빼고 나머지 19분을 위원으로 우리가 선출을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이게 공유자인 경우 대표자 선임을 받은 분, 아까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건 빠졌죠. 거주 요건 또는 소유 요건 이거 없습니다. 최근에 사신 분도 되고 살고 있지 않은 분도 된다. 두 번째, 가장 지분이 많은 분, 아까 조건이 붙었는데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좀 적은 분도 위원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19명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가능한 많은 분들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열어놨어요. 허들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후보자 등록 요건은 부위원장은 30명인데 위원은 10명입니다. 10명만 추천받으면 되고 이것도 허들을 좀 낮춰서 이 위원은 중복 추천 가능합니다. A라는 위원한테 추천서 썼으면 B라는 위원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략의 앞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총 20명 지금 20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할 예정인데 부위원장 1명 빼면 19명이기 때문에 이 19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각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A동은 7분, B동 7분,
C동 5분, 그래서 총 19분을 추진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거하려면 피선거인, 선거인 이렇게 있죠. 우리가 투표하려면 투표 자격은 부부가 갖고 있을 때 꼭 한 분이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내셔야 그분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투표장에 와서 투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3월 31일부터 4월 13일 내에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있는데 그때 보시고, 뭐 보실 것도 사실은 없겠죠.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 중에 한 분을 대표자 선임을 해서 그걸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부위원장하고 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추첨하고 선거하고, 그래서 협의체 구성한 다음에 이 주민협의체에서 동의서 진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후보자가 한 분이다. 그러면 찬반 투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찬반 투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할 때, 이건 이제 조합 직접 설립이고, 부위원장,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인데, 추진위원장 선거할 때는 입후보가 한 분이잖아요.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무투표 당선으로 그냥 그 한 분이 바로 추진위원장이 됩니다. 부위원장 우리가 선출하는데 등록 공고 3월 30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고를 하면,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열람은 그 다음 날부터 해서 4월 13일까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영등포구청 재건축 사업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하고, 등록은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등록 장소는 주민협의체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는 1차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자료 다 배포해 드렸죠?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배정은 입후보하신 분들 기호 배정은 4월 21일 날 하고, 후보자 확정 공고 4월 24일, 그다음에 참관하실 분들 등록하시고 서면 투표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5월 9일 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시간 나와 있고, 장소는 이 여의도 중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면 5월 11일자로 이제 확정 공고, 부위원장은 누구고 위원장은 누구다라고 영등포 구청에서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이제 구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가 그때부터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쭉 밟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의 정관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그때 계략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추정 분담금, 계략의 분담금을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다 받은 다음에 임원, 대의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조합장, 감사,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까지 창립총회 때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선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그 절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뭐 임의로 막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딱딱 정해놨어요. 이 기준대로 따라서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대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 용역업체도 그렇고, 영등포 구청도 그렇고,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서만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일부 서울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조합 직접 설립을 하는데 도중에 조합원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재개발은 75%, 재건축은 70%거든요.
근데 동의서를 거기까지 동의서를 걷지 못하고 또는 동의서가 제출이 안 돼서 직접 조합 설립 제도에 따른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강북의 저쪽 북쪽의 사업장 하나, 그다음에 금천구 쪽에 하나, 이런 사업장이 한 두어 군데 그런 사업장들이 신속하게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걷지 못하니까 조합 직접 설립이 안 되고 계속 지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차피 이제 조합 방식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구청이나 시청 돈이 투입이 돼서 공공 지원이 됐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그냥 멈춰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경우는 50%만 넘으면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하고 추진위 구성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알아서 조합 설립을 해라. 이렇게 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저희가 받으면서 추진위 동의서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모든 구청에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왜 이런 동의서가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진위 동의서와 추진위 운영 규정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릴 때 꼭 조합 설립 동의서만이 아니고 추진위 동의서도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여의도 수정은 이미 74% 동의를 했잖아요. 조합 직접 설립으로. 그래서 아마 5개월 내에 다 끝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고 또 이걸 거두라고 하니까 동의서를 거둬야만이 된다고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의서를 같이 추진위 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사업 정보 몽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 추진하게 되면 조합에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의 현황 이런 것들을 각 서울시에 있는 모든 추진위원회나 모든 조합은 이 시스템을 가입하도록 해서 모든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 사업장 현황을 각종 공문서랄지 돈 쓴 내용들이랄지 그다음에 사업 추진 절차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능하면 많이 가입을 하셔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검증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도 의견도 내시고 이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도 서울시가 따져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입하는 절차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정비사업 몽땅 정보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여의도 수정 아파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사업 설명을 마쳤습니다. 우리 여의도 수정 아파트는 바로 옆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던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네요. 바로 옆에 브라이튼 지하에 무려 1000평짜리 도서관도 생긴다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조건이죠. 거의 강남의 최고 1급자하고 같은 조건인데 거기에 바로 한강도 옆에 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동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사업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업 절차 쭉 설명드렸는데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또 관리 처분 인가 받는다 그랬죠? 그거를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 법사위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고 이제 그거 조만간에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면 바로 선포가 되고 그런 절차들은 완화시켜주는 거는 별도로 경과 규정 없이 바로바로 시행이 되니까 아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그 시점이 되면은 그 제도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에 하나를 묶어서 하는 것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 8개월 정도가 또 단축이 됩니다. 최소 8개월, 잘하면 1년까지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활용하면 사업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이제 여기까지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들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